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쌤TV의 김무섭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나고낸 대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 얘기할 학교들은 이제 수원대, 세종대, 그리고 용인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그 다음에 경기대 중대 스포츠과학,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세종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는 홈페이지에 영상 링크가 기재되어 있어요. 그거를 보시는 편이 여러분들한테도 시간도 단축이 되고, 왜냐면 여러분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 영상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나군 수원대학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수원대학교 스포츠과학부는 이제 기초체력 하는 친구들과 전공실기를 보는 학생들이 파트가 나뉘죠. 이거를 다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늘 얘기하듯이 전반적인 분위기. 2021년 이전이랑 2021년이랑 좀 달랐나봐요. 정시로 갈수록 2021 정시로 갈수록 분위기가 유해지고 파이팅까지 해주는 조가 있었대요. 파이팅까지. 심지어 교수님까지도요. 대기실 온도도 괜찮았지만 바닥에 앉아서 대기할 때는 체온이 다소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거죠. 위의 얘기는 다 바뀔 수 있는 건데 유해지는 분위기는 앞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다리는 시간도 이제 조의 순서나 자신의 조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다를 테니까 이것도 그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한다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별로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제멀하고 배근력은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한대요. 이건 나와 있는 내용이라 번복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질원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기록을 측정한다는 거겠죠. 질원 같은 경우에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좀 큰 걸로 잘 알려져 있죠. 높이가 이제 82cm, 둘레가 75cm. 요거는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스타트 할 때 한 발을 고정해서 준비를 했다고 해요. 요거는 그렇게 당황할 수 있는 건 아니겠네요. 어차피 우리 모두 다 한 발을 앞으로 고정해서 준비된 상태로 이제 신호를 듣고 나가는 거니까요. 다음 제멀은 센서판이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요거는 어느 학교나 센서에서 안 띄워본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보통은 색깔만 조금 다르지 재질도 비슷하고 그 위에서 연습한 친구들은 아마 다 비슷한 느낌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멀도 사실은 큰 문제 없이 평이하다는 의견이에요. 학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 때처럼 크게 옆으로 나간다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기록은 그냥 비슷하게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기초 테스트를 보는 친구들한테 배근력에 해당이 되겠지만은 요것도 기존에 어느 학교에나 있는 배근력 파울 규정이랑 똑같아요. 팔꿈치 구부림, 앞뒤 발들림. 그러니까 이렇게 잡다가 발판이 들려요. 그런 경우나 너무 감아잡고 너무 튕기기 이렇게 안 되는데 사실 이것도 눈치껏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마다 다소 주관적인 생각이 다르시면 규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거든요. 다만 너무 파울성 자세는 준비하는데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1학년도로 갈수록 송검사를 좀 많이 실시했고 탄막가루가 있대요. 근데 이건 자율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그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제 2021학년도까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배드민턴, 이거는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전공 순서대로 해볼게요. 배드민턴은 다녀온 학생의 얘기에 의하면은 준비 시간 없이 코트 안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콕을 줬다고 해요. 물론 뒤에 대기하는 거 말고요. 라켓 들고 딱 들어가면은 바로 처음에 드라프트 칠 수 있게 딱 주고 그 다음에 뒤로 물러나면 다시 드롭을 바로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클리어를 치고 또 클리어를 다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스매시를 2번을 했대요. 근데 이거 보건 학생들이 느낌에는 뭐냐면은 스매싱이라기보다는 이게 푸시 같은 느낌이 있다, 드라이버 같은 느낌이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스매시가 장점인 친구들은 이걸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체조 매트가 꽤 길다고 해요. 길고 일반 매트하고 앞공중할 때 착지할 수 있는 매트가 높이가 있었다고 하니까 차이가 있었대요. 착지하는 매트가 좀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요건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물고 나서서 앞구르기를 하고 손짓고 앞돌기를 한 다음에 앞공중 돌기를 일반 매트에 착지를 해도 된다고 했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상황에 맞게 잘 실행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은 매트로 연습을 해보고 그다음에 일반 매트로 연습을 해보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축구는 이제 리프팅을 하면 감독관의 신호에 의해서 볼을 한번 키핑을 하고 꽃갈 드리블을 해서 앞에 있는 조교한테 패스를 한 다음에 리턴 받아 슛이에요. 그 다음에 농구 코트의 거의 모서리 정도에서 반대편 모서리 쪽으로 플레이스킥이라는 걸 하는데 요게 아마 매트 위에 들어가는 개수를 보는 걸 거예요.
요거를 잘 연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농구는 이제 본인 혼자 다른 건데 오른손 레이업을 하고 그 다음 왼손 레이업을 한 다음에 드리블을 해서 이때 사이드 드리블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막 좌우로 크게 움직이면서 지루하면은 보는 입장에서도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짧고 강렬하게 해서 점프슛을 하는데 자이언트랑 한 3점 사이가 된다고 하니까 연습 많이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배구도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야 되겠지만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른손잡이가 코트 왼쪽에 쓰잖아요. 조교랑 오버토스를 하는데 이제 본인 기준, 시험자 기준으로 3번을 오버토스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 오버토스 때에 스파이크를 칠 수 있게 올려준대요. 그러니까는 너무 멀리 밀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미는 걸로 줘버리면은 조교가 오버로 올리기 어려우니까 약간 높게 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크가 마치면은 본인이 오버토스를 세터에게 패스해서 그다음에 다음 스파이크를 한다고 해요. 마지막에는 이제 서브 2개를 하는데 그렇게만 배구는 끝났네요. 그러니까 전공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요. 육상 같은 경우는 이제 야외 트랙이고 임용고사랑 비슷하겠네요. 이제 체육관이랑 구령대, 운동장이랑 구령대 사이에 이제 감대관 및 이제 학생들 천막이 있나봐요. 대기를 해서 크라우칭 스타트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을 때 이제 앉아 있겠죠. 차렷 하면 엉덩이 들고 뛸 준비를 한 다음에 신호에 의해서 허들을 넘고 허들을 다 넘고 나면은 조금 더 대각선 쪽에 높이뛰기 매트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 높이뛰기를 하면은 시험이 끝나는 거예요. 어려운 건 없겠지만은 상황이 바뀐다면 좀 당황할 수 있겠죠. 요 정도로 기조로 했다는 거는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종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종대학교는 유튜브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엄청 좀 살벌해요. 보니까 규정도 진짜 빡세고 주관적인 판단이 약간은 있겠지만 실제 그렇게 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유튜브 한번 꼼꼼하게 보시고 주의점을 잘 숙지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몸 푸는 시간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몸 푸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고요. 대기실에서 이동할 때 시험볼 복장에 패딩만 입게 했대요. 요것도 바뀔 수 있죠. 그 다음에 가방을 대기실에 놓고 여학생 먼저 기록을 측정했다는 의견이 있어요. 요것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주로 이제 분위기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용인대학교는 이제 3개 학교가 다 실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이 가볼게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감독관 한 분이 불친절했다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글쎄요. 기분이 너무 태도가 되면 안 될 텐데 아마 좀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진 않길 바라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이 좋고 파울 빡세지 않았다. 어떤 친구는 빡셌다 하는데 이거는 연습했던 그런 분위기에 따라 달랐을 것 같아요. 유한 분위기에서 했으면 빡셌을 것 같고 물론 어느 학교나 다 똑같죠. 테스트마다 엄격하게 하신 선생님들한테 배운 학생들은 그렇게 빡세진 않았을 것 같아요. 파울 설명도 해줬는데 어떤 조는 되게 친절하게 해주고 어떤 조는 없이 갔나봐요. 이게 불만인 학생도 있었다고 하니까 미리 알고 가면 더 좋겠죠. 아니면 질문을 한다거나요. 빠른 템포로 진행했다는 게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별로 보면 올라가자마자 제멀은 10초는 아니지만 발을 선에 맞춰서 딱 자리를 잡으면은 감독관님의 시작구령과 함께 10초가 흘러갔대요. 센서 오르기 전 몸풀기 가능한데 이제 뛰기 직전에 이중 점프는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어느 학교에나 해당되는 얘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10m 왕복 달리기를 4회. 총 80m죠. 요강에는 평가는 호루라기 신호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호로 준비를 한다면 좋겠어요. 반환점에 기물을 쓰러뜨리거나 건드리면 파울 처리를 한다. 너무 잘하려고 꽃갈에 막 겨드랑이 끼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 힘을 받는 원리라는 거는 붙을수록 멈출 확률이 높거든요. 약간 돌아도 기록이나 거리에 전혀 무리가 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연습을 잘 했었다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다단계 전형을 못 채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스포츠과학과가 있네요. 여기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고요. 대기 시간에 앉아서 몸풀기는 가능했대요. 다만 이제 뛰고 이런 쿵쿵거리는 것들은 제재를 했던 것 같아요. 아닌 학생들도 있었겠죠. 조별로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특징이 한 조별로 15명 정도? 나중에 나올 중대 보니까 한 조가 벌써 40명이라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꽤 긴 거죠. 15명. 그 다음에 여학생들이 여기도 먼저 봤나봐요. 여학생 1, 2조랑 남학생 1조가 하나 A조였고 2, 3, 4조가 B조였대요. 근데 여학생 입장에서가 아니라 웬만하면은 뒤로 갈수록 대기 시간이 길어지니까 앞에 볼수록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한 체육관에서 모든 종목을 본다는 게 이제 또 특징이긴 하겠네요. 그냥 대체육관이 있는 학교들은 주로 그렇고 종목이 맞으면 더 그렇죠.
종목별 주의사항 보면은 제멀은 기회가 한 번 있고 파울 시 한 번 더 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거 되게 살벌하네요. 유연성 같은 경우는 3초 버티기를 하라고 했는데, 야, 이게 말이 많은 게 요정 교수님이 주로 계신가 봐요. 근데 그분이 주관적인 판단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밀고 있는데 그만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정말 그런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밀다가 기록이 딱 3, 4cm 안 넘으면 이건 낭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셨을 때 그런 거 같다 하면은 생각보다 빨리 밀어서 좀 더 밀 수 있게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덥. 시덥은 윗몸일으키기죠. 요것도 특징이 삼각대에서 하는데 발걸이가 없었대요. 그래서 발걸이 대신에 시험자의 발등에 조교들이 앉아서 종아리를 고정시켜줬대요. 종아리 잡고 발을 고정시켜줘서 아무래도 이렇게 뭐 발걸이가 딱딱하게 있는 것보다는 좀 발이 움직이는 느낌이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록은 뭐 크게 기존 학생들도 차이가 없었던 걸 보면은 좀 민감한 학생들일수록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는 이제 손가락이 판에 닿아 있으니까 거의 머리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2020년도에는 배치기를 주로 봤던 사례도 있나 봐요. 요점은 참고해서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누구나 다 빨리 하고 싶죠. 이런 파워업은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는 이제 상황에 맞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형평성에 문제도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 십자 달리기. 요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 달리기의 형태라기보다는 부메랑 런이라고 해서 2020년하고 21년이 바뀐 게 뭐냐면은 붓고 출발해서 자출로 바뀌었어요. 자출로 바뀌어서 센서에서 약간 한 발 정도 비해서 출발을 했다고 하고, 마지막 피니시 때 너무 크게 돌면은 센서를 벗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는 그거 참고해서 원심력을 크게 받더라도 눌러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중앙대학교 스포츠과학과, 중대 스포츠과학과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롭게 몸풀기를 했다고 하고 대기 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친절하고 했대요. 근데 몸풀기도 약간 차이가 있었던 곳이 있었나 봐요. 조별마다. 여기도 실기 진짜 잘하는 친구들 많이 가는 학교인데, 이번 한양대 맞다. 한양대 스포츠과학과 그 실기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예년에 비해 수준이 높진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진짜 경쟁률이 더 떨어진 거. 그러니까 실질 경쟁률이에요. 우리가 원서를 넣었을 때가 아니고 실질 경쟁률이 이제 매년 더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 주유장 100m를 보면은 일단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천막 안에서 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탈의를 다 시킨 다음에 시험볼 복장 위에 패딩만 입고 대기를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험표를 다시 수험표로 본인 확인을 한 다음에 시험을 실시를 하는데, 이 100m는 보통 이제 그 경기 룰을 적용을 하니까요. 레인을 이탈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파울이에요. 이건 안 되고, 스타트도 원래는 부동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잘 적용된 학교니까는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의 눈에는 저건 파울인데 안 잡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은 이건 감독관의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으니까는 아주 미세한 거는 놓쳤을 확률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 말고 내가 제일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조심해서 딱 잠깐 멈췄다가 스타트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 멀리뛰기는 10초 제한이죠. 10초 제한. 뛰기 전에 쿵쾅거리는 점프 등은 제한을 했대요. 다만 이제 움풀 수 있는 다른 뭐 정적인 스트레칭이나 가볍게 뭐 움직이는 건 괜찮았다고 하니까 불안 요소는 하나 없어진 거네요. 너무 못 풀게 하면은 루틴 있는 친구들은 어렵잖아요. 뛰기 전에 막 한두 번씩 뛰어야 되는데, 이제 분위기 봐서 아무도 안 했는데 한 번 하면 괜찮을 것 같으면은 해야 될까요? 네, 너무 쫄리면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메디신볼 던지기. 볼이 늘 정해져 있는 학교죠. 그 겉으로 만졌을 때는 약간 플라스틱 같은 재질인데 바닥에 튀기면은 살짝 튀기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게 10초 제한, 10초 제한이고, 준비한 그 라인에서 좌우로 구획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다리를 벌리는 거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볼이 떨어진 곳에서는 4m 정도의 이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길 벗어나도 파울이고요. 볼이 벗어나면 파울이죠. 제벌 같은 경우에는 10초 제한이 있죠. 10초는 진짜 짧아요, 근데. 10초는 짧고, 뛰기 전에 점프 등을 제한을 했대요. 쿵쾅거리는. 그리고 역시 다른 학교랑 비슷하게 측, 후방 및 이중 점프 파울이 있었다고 하니까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하셔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루틴이 무릎 점프 같은 거 해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한번 아무도 앞에서 안 했다가 그러면은 한번 용기를 안 되겠죠. 메디신볼 던지기. 남학생 3kg, 여학생 2kg고 10초 제한이에요, 역시. 여기 이제
준비한 자리에서 본인이 이제 던지기 전에 좌우로 구획선이 있어서 여기를 너무 발을 북복을 크게 하는 친구들은 이게 파워를 수 있으니까는 60cm면 새뼘이니까 생각보다 넓게 하는 친구들한테는 불리할 수 있겠네요. 요거. 근데 메디신볼은 넓게 한다고 꼭 기로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애들이 넓힐 줄 아는 거예요. 좁게도 연습을 하면은 그거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요 부분 잘 지켜서 공이 떨어진 곳에 떨어뜨려야 될 곳에 잘 떨어뜨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4m를 벗어난 파울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중대 스포츠 과학과까지 모두 마쳤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학교 모집 요강도 한번 다시 보면 좋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그 시험장 후기를 좀 읽어드린 이유는 그래도 거기 나온 대로 하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파울을 잘 걸리는 것들을 좀 집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제 경기대는 아까 말씀드린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경기대는 좀 약간 즐거운 분위기인데 세종대는 뭐 제모할 때 8반동도 안 돼요. 이거 보시면은 진짜 더 살 떨릴 거니까 살 떨으라고 보는 건 아니고 진짜 그게 정말 규정 잘 지키셔야 돼요.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요. 좀 워낙 보수적인 학교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가군 보고 나왔고 이제 나군 준비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제 앞으로 나다군을 치러야 되는 친구들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는 힘을 키워야 된다고 무리해서 근력 운동을 한다거나 기록이 안 나오면은 뭐 10번, 20번 던질까 30번 던지긴 해야 되겠죠. 근데 바른 자세로 다치지 않게 필요한 훈련만 해서 좋은 컨디션 유지하는 게 지금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런 부분 선생님들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먼저 시험 본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은 진짜 시험장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다르구만 유유해졌다고 하지만 거기 가면 엄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지금 실기 빡센 학교를 갔는데 자기 조 애들이 실기를 못 봐서 그래도 기가 좀 살아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실제 경쟁률이 좀 줄고 있다는 거죠. 잘하는 사람들 틈에서 막 기죽어서 못 볼 그런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내가 최고다 생각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달리기 같은 거 끝났다고 막 너무 폭식하는 친구들 없으면 좋겠어요. 훈련에 방해되는, 퍼포먼스에 방해되는 물 마시기나 음식 섭취는 위험하니까 적당히 운동 안 할 때 필요한 양만큼 섭취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